음, 중고나라에서 산 아이폰 13이 도착한 날이었어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바로 직거래했죠. 판매자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서둘러 떠났고 전 득템의 기쁨에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초기화도 잘 되어 있고 기스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 정도면 대박이네. 안드로이드만 쓰다가 아이폰을 처음 사용해보는 것이라서 그날은 오후부터 저녁 내내 아이폰 설정을 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늦은 밤까지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밤 12시가 좀 안 된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발신자 표시 제한? 전 정신없이 폰을 만지다가 회신 버튼을 눌러버려서 상당히 당황했죠. 어떻게 하지? 하고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뗐어요. 여보세요? 침묵. 길게 이어지는 정적. 순간 전화가 끊어진 건가? 하고 화면을 터치해서 봤으나 통화는 계속되고 있더군요. 하지만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기대했던 건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살짝씩 들리는 조금 답답한 듯한 숨소리. 그리고는 또 한참 후에 아무 말도 없이 끊어지는 전화였어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체크해보니 정확히 밤 11시 27분이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침묵. 아주 희미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인지 빗소리인지가 들리기도 했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고요함 속에서 뚝뚝 물방울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전 오싹한 느낌에 누구세요? 하고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아득한 숨소리만 이어졌죠. 전화를 막 끊으려는 순간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째 전화는 이제 하루에 2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받았던 것처럼 밤 11시 27분 그리고 새벽 3시. 어느 날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배경에는 항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죠. 아씨, 진짜 누구예요? 이젠 화를 내는 듯이 반응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 지키다가 전화가 끊기곤 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마지야. 온몸에 한기가 돌았죠. 이 별명, 내 별명을 아는 이 목소리는 갑자기 3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로 존경했던 우리 담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외모가 준수한 젊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수업도 재미있게 하시고 학생들 고민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죠. 특히 저에겐 더 각별하셨어요. 영어에 소질이 있다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진로 상담도 자주 해주셨으니까요. 아,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날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어 시험에서 1등 했다고 칭찬해 주신 걸 기념해서요. 친구 녀석들의 놀림이 걱정돼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몰래 두고 오려고 했죠. 책상 위는 누군가가 볼 수 있으니 선생님만 볼 수 있게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 위해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속에 덩그러니 들어있는 검은색 폰. 무언가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 호기심에 화면 속을 자세히 보게 되었죠. 그때의 그 충격과 공포는 영상 속에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화장실과 샤워실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않을까 싶었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 우상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전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싶었어요. 내가 본 것이 오해라는 것을 선생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죠.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천만 분의 1이라도 선생님께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그런 투명한 방법으로 반성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전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의 반응은 이미 붕괴된 제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 부숴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기 충분했어요. 너 진짜 죽고 싶지 않으면 오늘 네가 본 건 기억에서 모두 지워라. 알겠냐?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나 찾아오지도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조용히 졸업해. 진짜 살고 싶으면. 알겠냐? 하면서 그 검은색 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시는 거예요. 순간 멍해 있다가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 역겨운 휴대폰을 없애버려야겠다. 아니, 선생님이 용기가 없으시다면 나라도 저 증거를 갖고 경찰서로 찾아가 선생님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멀찍이 나가고 있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전 무작정 몸을 날렸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갑자기 덥좋은 선생님과 전 겹쳐서 교무실 앞 계단을 떼굴떼굴 굴렀죠. 그 계단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미끄러운 계단 바닥에 구르고 돌부리에 치였지만 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어지는 선생님의 비명. 저를 밀쳐내고 머리와 옆구리를 감싸면서 제 눈에서 멀어지는 선생님을 보면서 전 그제야 온몸이 아파왔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던 날이었죠. 다음날 부모님의 잔소리에 학교를 갔었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주치지? 선생님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저히 답이 없더군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걱정이
쓸데없는 고민이었음을 알고 순간 허탈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했어요. 어제 하교 후 의문의 부상을 입은 선생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온 학교가 떠들썩했죠. 그 후로 저는 모든 걸 잊으려 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잊었던 걸지도 모르죠. 경찰은 그저 불운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걸 몰랐죠. 전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검은색 휴대폰 안의 추악한 선생님의 범행도 그냥 그렇게 묻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봐요. 3년이 지난 지금 이 중고폰을 샀을 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 기억나니? 그날의 진실. 이 문자를 봤을 때 전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그 문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때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문제의 검은 폰이 발견되었다면 분명히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대서특필됐겠죠. 그땐 나도 그냥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다 된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이제 1분만 지나면 곧 11시 27분이에요. 선생님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내게 주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친 듯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7분이 되자 갑자기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 속에 몰카 녹화 영상 폴더 외에 추2, 추3 폴더가 더 있더군요. 전 그때 실시간 녹화되는 영상만 확인했었기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은 전혀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다른 폴더들에 들어있는 영상들은 정말 추악한 영상들이더군요. 우리 학교 몇몇 여학생들과 교감, 영어, 수투, 독사 등 우리 학교의 나이 든 선생님들의 더러운 영상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놈들과 돈이 오가고 협박하는 장면들까지 선생님 혼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냥 선생님은 이들의 추행을 알고 몰카를 촬영하고 관리하면서 어쩌면 선생님의 진짜 목적은 이 추악한 범죄자들의 범죄 증거를 담아 이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그날의 선생님의 협박이 다른 의미로 생각이 되더군요. 정말 살고 싶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복받치는 감정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파도처럼 몰아쳤어요. 그때 또다시 울리는 문자 알림음에 정신이 들었죠. 희미하게 적어진 메시지. 오늘이 지나면 위험해. 그들이 널 알아. 반드시
오늘,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곳에서 찾아. 문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내 얼굴을 타고 내리는 눈물과 콧물 때문에 문자 메시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계속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아침이 됐더군요. 전 퉁퉁 부은 얼굴을 들고 옷을 주섬주섬 입은 채 학교를 향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경비 아저씨께 졸업생이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무실 앞 계단 옆에 흙을 손삽으로 파내기 시작했죠. 경비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셨지만 정말 소중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더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파내려 가자 종이박스 같은 것이 삽 끝에 닿더군요. 제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진짜 미친놈처럼 삽이고 뭐고 집어던지고 손으로 막 흙을 헤집어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여니 안에는 문제의 검은색 폰이 들어있더군요. 눈물을 훔치며 전원을 켰어요. 전원이 켜지는 것도 신기했어요. 곧장 갤러리로 들어갔더니 어젯밤에 중고폰에서 봤던 희미한 폴더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시간 녹화 영상, 추 2, 추 3, 추 4, 추 5까지. 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추 2의 폴더를 터치해서 그 안에 있는 추악한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제 얼굴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전 준비해온 USB에 모든 폴더를 옮겨 담아 제 휴대폰으로 복사시켰어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선생님의 목숨과 맞바꾼 이 소중한 증거들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 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행동했어요. 우선 USB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챙기고 내 휴대폰에 복사된 모든 자료들을 경찰서로 전송했어요. 나와 마찬가지로 벌벌 떨고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부축해서 경비실로 돌아온 후에 아저씨께 매스컴에 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 척 하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리곤 학교를 나섰어요. 그리고 또다시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이제 된 거죠? 저녁 8시 뉴스입니다. 명문 고교 교사들이 불법 촬영문 제작 및 성범죄 알선 조직과 함께 결탁한 것을 검거했습니다. 3년 전 해당 고교의 교사 의문의 사망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제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나타났던 선생님의 영혼이었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영혼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살짝 찡한 스윗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굿나잇.